동시효과 중개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적은 거래량 속에서 혼조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이 악재가 조금 더 많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경제 지표도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됐고 국제 유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부진했습니다. 애플 주가가 또 급락이 좀 나왔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호실적을 발표했었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종목군들은 전반적으로 또 안전판 역할도 해줬다는 점 특징으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지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주식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에 어떤 점들 볼까요? 네, 시장의 기술적인 흐름은 일단 5일선 단기 추세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요. 추세 상승은 좀 단기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FOMC 결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이 일단 어제 나온 걸로 봐서는 시진핑 주석이 경제 성장하고 또 반부패 척결 이런 구조 개혁을 동반해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들은 여전한 것 같아서요. 중국 쪽 시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중전에 끝나고 내년 3월 돼야 전인대에서 좀 구체적인 실질적인 어떤 그 자금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논의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목요일까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료가 나오는 목요일까지는 어쨌든 그런 이슈들까지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어제 뉴욕장도 좀 밋밋하게 끝났었고 우리도 FOMC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위주로 조금 트레이딩 정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수를 보면 지금 2050선 이제 오늘 넘어서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항이 좀 심한 자리잖아요. 좀 가능하겠습니까? 예, 펀드 플로우 보더라도 세게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씩 더 유출되고 있고요. 근데 그나마 환율 관련해서 이제 외국인 쪽에서 그 선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말고는 수급적으로는 크게 기댈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개인 수급이 또 워낙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좀 밀리면 많이 사고 또 고점 부분에서 팔고 하는 트레이딩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이쪽 수급도 좀 보시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형 펀드 쪽에서는 16거래, 이달 들어서 한 16거래일 중에서 2거래일 제외하고는 모두 환매가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유출이 좀 되고 있는 그 상황이라서요. 오늘 또 2050선에 좀 걸림돌로 작용을 할지 여부 좀 수급적인 움직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보기 앞서서 야간 선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소폭 올랐습니다. 강박권이었는데요. 야간 선물 지수는 0.04%가량 상승을 했고 코스피로 환산하며 2049선 수준이 됩니다. 코스피는 약보합선의 출발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 5포인트 정도의 마이너스권입니다. 동시효과는 지금 야간 선물 지수보다 조금 더 밑을 보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0.19%가량의 하락권, 3.86포인트가 떨어진 2044선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소폭이지만 오름세입니다. 1.28포인트가 오른 692선 0.19%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들 보도록 하죠. 혼조권이네요. 삼성전자와 한국전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SK하이닉스의 낙폭도 좀 큽니다. 대형주부터 살펴보죠, 위원님. 네, 자 보겠습니다. 어제 흐름과 유사하게 일단 전개될 것 같은데요. 상황들을 좀 장중에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형주들 먼저 보시면 일단 전자는 한 1% 밀려 있네요. 워낙에 이제 애플 쪽이 영국 거래선에서 부품사 쪽에서 실적 가이던스로 실적 현재 분기, 지난 분기 실적도 좀 안 좋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내용 뜯어보니까 그냥 매출만 약간 좀 가이던스보다 안 어긋났었고 수익성이 나빴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추정해 보기로는 애플도 매출은 줄었을 것 같은데 아마 이익은 더 개선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어쨌든 전자는 같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한 1% 밀려 있고요. 하이닉스도 한 2.7% 하락으로 출발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어제 좋았던 LG전자나 디스플레이, 이노텍도 소폭의 하락 예상됩니다. 자동차는 그냥 보합권 정도에서 나와질 것 같고요. 대우조선이 한 4% 반등이고요. 삼성중공업 2.6% 올라 있습니다. 지금 조선주들 어제 실적 낸 거 보니까 삼성중공업은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한 2.6% 정도 또 올라서 나올 것 같고요. 현대미포조선도 흑자인데 규모가 예상치보다는 좋았습니다만 아주 셌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는 보합권 정도 나와 있고요. 또 LG생명과학도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요. 6.5% 급등세. 서울반도체가 지금 전장 쪽 얘기까지 되고 있는데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도 15% 정도 급등권에서 나올 것 같고요. 반면에 어닝 쇼크 나온
현대산업개발은 뭐 예상보다 거의 뭐 500억 정도 덜 나온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요. 작년보다는 좋았습니다만 예상치보다는 터무니없이 나온 것 같아요. 현대산업개발 11% 급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2.17% 적자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오면서 예상보다는 2.17% 밀려서 호가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 200내 종목 중에서는 LG생명과학, 이 호실적과 더불어서 주가는 오늘 6% 넘게 강한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좀 많이 오르고요. 조선주도 어제 어려웠지만 오늘 반대권의 모습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수는 1포인트 정도 플러스권 유지가 되네요. 692선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지금 15% 가까이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 의원님 대형주부터 살펴볼까요? 네, 좀 너무 세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서울반도체가 지금 실적은 좋습니다만 PER이 지금 오늘 이렇게 올라가면 한 34, 5배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크리라는 업체가 한 16배밖에 18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호가 좀 잘 고려하셔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뭐 한 15% 아주 뭐 급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랑 메디톡스, 뭐 시젠 정도는 플러스권 나와 있고 어제 좋았던 엔터 쪽에 ENM이 한 0.2% 올라 있고요. 게임비라고 컴투스 어제 뭐 상한가도 들어갔던 상황인데요. 게임비는 1% 반락이고요. 컴투스는 0.5% 정도 약세권에서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9시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10월 27일) 화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에서는 업종별로 봤을 때 에너지 섹터가 좀 가장 부진했습니다. 업종이 한 2.5%가량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엑소모빌, 쉐브론 이런 종목군들의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는 1.4% 하락하면서 또 한 계단 내려섰네요. 43달러 98센트 선으로 마감이 되면서 8월 27일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특징주는 또 애플이었습니다. 애플 주가가 3% 넘게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제 애플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실적 부진에 대한 그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는 그 업체들이 급락이 나왔다는 점, 아주 폭락이 나왔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유럽의 반도체 회사 다이얼로그 세미컨덕터 이 종목 실적 부진 영향으로 20% 넘게 폭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 애플의 부품 업체인데 스카이웍스 솔루션도 5.6%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애플 관련된 그 종목군들 주가는 오늘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호실적을 발표했었던 그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1% 넘는 강세권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실적 발표 기업이 워낙 많습니다. LG생활건강, 한미약품, 대우거사, LG이노텍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이 나오니까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개장 전에 실적이 나온 기업이 무림 PMP 흑자 전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138억 원이고요. 주가는 지금 출발과 더불어서 5% 넘는 상승, 지금 6% 정도의 플러스권 나오고 있고요. 무림 페이퍼도 지금 개장 전에 실적이 나왔는데 흑자 전환 소식이 역시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80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지금 12% 넘게 올랐다가 VI가 지금 발동이 되고 있습니다. 8% 이상의 상승률이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외환시장부터 출발 동향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여객 쪽에서의 환율을 본다면 소폭 떨어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3원 35전의 하락, 1131원 50전 선으로 현재 마이너스권으로 마감된 역의 환율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동안에 올랐던 데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이러한 점들 그대로 반영되면서 지금 3원 80전의 하락, 1130원 선으로 개장이 되고 있고요. FOMC 회의를 좀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그 결과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경계감도 좀 표출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 증시 어떻게 출발되는지 보도록 하죠. 일본 증시는 지금 4일째 오릅니다. 하지만 강박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0.1%의 상승 18,961엔 선으로 거래를 시작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 BOJ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추가 부양에 대한 그 기대감이 일본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 원동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되고 있는지 선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물지수 시가는 0.05포인트의 하락으로 250.75포인트 선으로 개장이 됐고요. 자, 지금 낙폭을 살짝 더 키웠습니다. 0.2포인트의 하락으로 250.6포인트 선으로 여전히 약보합선의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선물 시황 살펴보죠, 의원님. 네, 선물 보시겠습니다. 뭐 어제 글로벌 시황이 크게 뭐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요. 네. 죄송합니다. 선물 효과가 뜨지가 않는데요.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250.5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데 미결제 약정은 674계약 정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베이시스는 1.12포인트 정도 콘텐골 상태가 나타나고 있고 괴리율도 0.3% 정도의 플러스권으로 현재 개장이 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최근에 비차익 쪽에서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왔다는 점, 대량으로 들어왔다는 점이 특징인데 오늘은 일단 매도 우위로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한 41억 원가량 매도세가 현재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가들, 지금 매수세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선물시장 외국인 투자가들은 7거래일 연속 매수를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613계약의 순매수, 기관은 468계약의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물시장으로 옮겨가 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 136억 원가량의 매도로 현재 사흘 만에 매도로 전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발한 지 지금 4분 지나고 있는데 136억 원이면은 조금 많은 물량이 현재 외국인 쪽에서 출회가 되고 있고요. 기관은 반대로 소폭이지만 매수,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소폭이지만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한국항공우주, 호텔신라, 한화케미칼, 현대건설 쪽으로 매수세가 잡히지만 지금 현대산업이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네이버에 대해서도 매도 물량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서울반도체 그리고 나노신소재에 대한 매수세가 현재 들어오면서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반도체 주가는 18%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수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시가는 2043선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사흘 만에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가보다도 밀리면서 음봉을 내고 있습니다. 나흘째 음봉입니다. 지금 현재 6.12포인트 하락으로 241.96포인트 정도 움직임, 0.3%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약하긴 하지만 미약한 상승이지만 사흘째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9포인트의 상승, 692.63포인트, 0.28%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코스피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형주들은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상승 업종은 362개 종목, 하락 종목은 313개 종목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 종목 수가 많지만 지금 대형주 쪽에서의 움직임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중형주, 소형주 쪽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대형주들은 마이너스를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0.39% 정도의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도 주가가 0.3%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섹터가 모두 지금 소폭이지만 약세권으로 출발이 되고 있는 점 특징이고요. 지금 대형주 섹터에서는 삼성물산 그리고 신한지주가 소폭의 오름세의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그 기업들이 많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LG생활건강, LG생명과학이죠. 코스피 200 내에서 가장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 넘는 급등권, 벌써 거래량이 10만 주 이상 실리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로 200%가 넘는 급증세가 어제 좀 나온 것으로 장마감 이후에 발표가 됐고 당기순이익은 무려 500%가 넘는 아주 호실적인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점들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7% 넘는 아주 강한 시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어제 조선주들 좀 많이 부진했다가 이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에 대한 그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3% 넘게 올랐는데요. 대우조선해양 4%의 상승권으로 오늘 또 출발한 그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이고요. 삼성중공업도 지금 하루 만에 반등권입니다. 3%에 넘는 상승권의 움직임,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이러한 점들 또 기대감을 가지고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미약품이 지금 3%대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면서 지금 제약업종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LG생명과학도 좋고요.
한미약품도 3%의 상승, 일양약품이 2% 넘게 상승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아 ST도 2% 넘는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면서 업종 지수상으로 지금 의약품 업종이 가장 강한 그 오름세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1.3% 정도 의약품 업종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앞서서 점검을 해드렸던 무림 PMP 소형주긴 하지만 개장 전에 실적 나왔습니다. 흑자 전환 소식 나온 가운데 주가가 3%대 상승. 하지만 지금 고점 대비로 밀리면서 윗꼬리는 달리는 음봉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지금 눈에 띄는 그 코스피 200 내에서의 그 종목군들 본다면 역시 실적이 좀 많이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GS 리테일, 현대 엘리베이터가 나란히 2% 정도의 플러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블 CNC의 강세도 기록이 좀 되고 있는데 오늘 화장품주들은 전반적으로 혼조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코리아나, 한국콜마, ACT 이런 종목군들이 플러스권의 움직임, 화장품 섹터에서는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200 내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그 종목은 현대산업입니다. 8%가 넘는 급락세 연일 흘러내리고 있는 그 종목입니다.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어제도 한 6% 가까이 하락을 했고 오늘 또 갭하락하면서 지금 8%가 넘게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갭하락을 한 가운데 그래도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갭을 조금이라도 좀 메우려는 그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좀 특징으로 보여지고요. 실적 부진했었던 이 포스코 오늘 2% 정도의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건설 섹터가 오늘 좋지가 않습니다. 현대산업도 안 좋았지만 대림산업도 지금 2%가 넘는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오늘 철강 금속과 건설업종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영향, 그리고 현대제철도 2%가량 내려왔다는 점 특징이고요. 건설업종 이야기가 됐듯이 현대산업과 대림산업 중심으로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고 대우건설과 현대건설도 미약하나마 지금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좋지가 않죠. 지금 1.6% 정도 하락권의 움직임 나오고 있고 정유 섹터 오늘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S-오일이 한 1% 넘는 하락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늘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정유 관련된 그 종목군들은 여전히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그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이고요. 지금 SK이노베이션이나 GS도 1% 미만의 마이너스권, 반면에 오늘 조선주들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까지 반등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코스피는 7포인트 정도의 마이너스권 2040선으로 약간 더 밑을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코스닥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수는 1포인트 정도의 상승 691선 지나고 있습니다. 자, 화위원님 살펴볼까요? 네, 일단 서울반도체 그 실적을 먼저 좀 점검을 해드릴게요. 너무 세게 붙는 것 같은데 서울반도체가 예상이 한 100억도 아니었네요. 89억 정도였었는데요. 233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447% 아주 급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도 올해 만약에 네트로 한 400억 이상 하면 한 27, 8배 나옵니다. 현재 포가. PBR은 한 2배가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2배 수준 되기 때문에요. ROE 고려했을 때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뭐 장중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덜어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전장 쪽 모멘텀 있다고 하는데 크리라는 업체 움직임 봤을 때는 반도체, 서울 반도체 혼자만 세게 여기서 치고 올라가기 애매한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대가 30%로 확장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에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만 너무 세게 붙은 것 같긴 합니다. 현재는 19,000원 정도에서 움직임 나와 있고요. 어쨌든 실적은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페이팔을 골드만삭스에서 강력 매수로 이야기하면서 한 4% 올랐다고 하는데요. 주가가 골드만삭스처럼 덩치 큰 업체에서 강력 매수 나온 것 치고는 페이팔이 별로 세게는 안 움직였는데요. 어제 뭐 거래 많아서 실려서 급등 나왔던 쪽들 잠깐 보시면 그 한국자 들어갔던 쪽 중에서요. 한국전자금융이 어제 거의 23% 올라가면서 거래 대금 순위로는 한 5등 안에 들어왔던 상황입니다. 오늘 보시면 한국전자금융이 현재 3.17% 좀 대밀려 있네요. 장중에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버 결제가 한 2.8% 정도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어제 아주 뭐 폭등세가 나왔었던 게임빌 같은 경우는 4% 좀 대밀리는데요. 역시나 아까 그 뭐 한국전자금융하고 유사한 패턴인 것 같고요. 컴투스도
한 2.6% 정도 소폭이지만 약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냈던 쪽들 연결해서 좀 더 보시겠습니다. 엑세스 바이오가 예상보다 좀 좋지 않았는데요. 부진한 실적 내면서 오늘 한 3% 정도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브 일렉트로 같은 경우도 어제 종가는 많이 올라서 끝났는데요. 3분기에 적자 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웨이브 일렉트로도 한 3%대 후반으로 밀려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이제 셀바이오텍이 실적 낸 지는 좀 오래 지났습니다. 오늘 한 1.7% 정도 반등권에서 나와 있고요. 거래소에서도 보시면 이제 아침에 개장하면서 나왔던 스카이라이프가 예상치보다는 조금 덜 나왔거든요. 근데 뭐 잘한 것 같습니다. 거의 뭐 130억대 후반이면 그때 기준으로 스카이라이프 4.57% 정도 강한 흐름 나와 있고요. 뭐 LG생명이나 삼성중공업 이런 쪽도 견조하게 나와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실적 발표되면서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예상보다 실적은 뭐 좋지 않았었는데요. 오히려 다 털고 간다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오히려 4%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산업개발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200억대를 봤는데 실제로는 한 800억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쇼크 수준 나와서 주가가 좀 아침에 좀 많이 밀려서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 반도체 오르면서 지금 LED 쪽은 모두 다 환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루멘스가 8%대 급등, 루미마이크로, 동부라이텍도 상승세, 금호전기도 한 2%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세코닉스, 엘컴텍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중에서는 리노스, 국가안전재난망 수혜 그 분석 이 리포트가 좀 있었는데요.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지금 5% 넘게 상승권의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작은 종목이지만 지금 TCC 동양이라는 이 종목이 지금 VI가 발동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 정상화 위해서 이 유증 결정했다는 그 소식과 더불어서 주가는 지금 25% 폭등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통신 장비 쪽에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서화정보통신이 14%, 기산텔레콤도 한 17% 급등 나오고요. 모다정보통신이나 콤텍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도 아주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KDC도 한 4% 넘게 오르고요.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원님? 재료를 제가 체크를 못해서요. 시세만 좀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재료 좀 더 장중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사는 한 17% 정도 와 있습니다. 리노스도 한 5.8%. 그다음에 YW나 CS 쪽 그리고 아미로로직스 강세권인데요. 아마 증설 모멘텀 아니면 국가 쪽 그러니까 정부 정책액이 나오면서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정 연설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관련 섹터군으로 좀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실적 낼 기업들 가이던스 잠깐 소개해드리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미약품 드디어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일단 예상치는 전체 가이던스로는 111억 나와 있는데 어떤 쪽에서는 영업이익 3분기에 200억까지 보는 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차가 좀 큰 편인데요. 평균치는 한 111억 정도입니다. 이게 그래도 이제 작년 동기로 봐서는 10배 이상 폭증하는 실적인데 현재 한미약품은 50만 원 정도 움직임 나와요. 어제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도 계속 좀 강세 소폭이지만 랠리가 좀 이어지는 부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이 1,700억대 나올 것 같습니다. 주가는 지금 조금 밀려 있는데요. 작년보다는 17.5% 정도 증가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화재는 네트로 한 2,100억 정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삼성 이벤트성 재료 때문에 미리 많이 올라 있어서 오늘 조금 다시 또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LG이노텍이 지금 예정은 돼 있는데 오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LG이노텍이 공시된 사항은 아닌데요. 한 600억 정도 할 것 같아요. 600억 중반 정도. 그래서 한 36% 정도 감소한 실적 예상되는데 한 1.3%대로 약세로 지금 출발은 나와 있습니다. 네, 뉴욕장에서 아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신고가가 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LGU 플러스나 더존 비주얼 조금 밀리는데요. 오늘 다우 기술은 한 1%대로 올라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조선주가 가장 지금 전체 섹터로는 좋은 것 같은데요. 대우조선은 일단 노조하고 잘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실적에 대한 우려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 4조 원 세팅해서 다시 가면 회사가 조금 더 이제 클린해질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주식이 3조 원을 만약에 출자 전환을 1조 원 정도 이상을 하게 되면 주식 수가 거의 더블이 되거든요. 이렇게 물량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은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어제 거래대금 1등이었던 삼성 LNS는 현재 2.5%로 한 157억 정도 거래되면서 한 36,300원 선까지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좋았었던 이 엔터 쪽 오늘 또 시세 연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어제 한 6% 가까이 올라쳤는데요. 오늘 3% 가까운 상승권의 움직임. SM도 1.3% 정도 플러스권 나오고 있고요. 키스트도 지금 한 1.5%, 웰메이드 예당도 한 2%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이 이제 뭐 코앞에 닥쳤지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요. 능률교육이 한 4%, 에듀박스도 오르고 있고, 옹진싱크빅이 한 4%, 이퓨처도 한 3% 정도의 플러스권, 대교도 오르고, 메가스터디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오면서 교육 관련된 그 종목군들이 나란히 플러스가 기록이 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내리고 코스닥은 소폭의 오름세. 하지만 거의 뭐 보합권에서 양시장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 수급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사흘 만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자, 수급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원님? 네. 자, 선물 쪽은 일단 뭐 기관하고 개인은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 조금 뭐 삽니다. 환율이 어제 뭐 지표가 조금 애매해서 달러가 세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이제 원 강세 쪽으로 가 있는데요. 외국인 쪽은 조금 더 이제 위쪽으로 놓고 이제 매수 들어오는 것 같고요. 괴리율은 0.17% 정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는 154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전체 거래소 합산으로는 외국인은 한 290억 매도 나와 있고요. 기관과 개인이 좀 사고 있는데 특히 이제 증권사 쪽, 금융투자 쪽이 한 108억 정도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는 전체 프로그램이 매도이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 좀 많이 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자, 오늘 10월 27일 화요일이고요. 자, 업종별로는 외국인이 지금 운송장비랑 은행주는 좀 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운송장비는 강한 매수 들어옵니다. 아마 조선주를 아마 커버가 기관에서 들어가는 것 같고요. 팔고 있는 쪽은 외국인은 전기전자하고 철강금속, 서비스, 화학, 제약 쪽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시면 기관하고 외국인 둘 다 팔고 있는데요. 일단 화장품 들어가 있는 화학 섹터 좀 팔고 있고요. IT 부품도 기관 매도 나옵니다. 오락문화라든지 기술 성장 기업군, 바이오 쪽 매도 좀 나오고 있고, 매수하는 쪽은 기관에서는 기계 장비 쪽, 아무래도 조선이나 뭐 자동차 부품 관련된 쪽 매수 들어오는 것 같고요. 외국인은 반도체를 아마 서울 반도체일 것 같은데요. 46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IT 부품, 방송 서비스 순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참고상으로는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는 서울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고요.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현대중공업을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파는 쪽에서는 LG화학,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와 함께 지금 주가도 1% 넘게 밀리고요. SK하이닉스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집중된 가운데 1.6%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시효과 중개석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